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상생과 협력의 원리에서 파워스는 패러다임과 전인격의 완전 자아 실현에서 가치와 기반 자아 정체성과 완전 자아 실현에서 11번째 시간인 PSAD 가치와 역량 진단과 가치와 역량 개발에 대해서 공부해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에게는 가치와 역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치와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파워 프로세스를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인간에게는 이런 파워 프로세스 학습은 최적 의사 결정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창의적 프로세스를 만들어내고 즉 창의 역량을 개발하고 성취 행동을 유발해서 자기 정화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생명이 활성화시키고 자아 조화성 즉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를 조화롭게 해서 완전 자아실로 나아가게 되고 파워의 역할 변이를 방지해서 우리가 항상 경쟁력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만들어내고 파워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이런 활동을 프로세스를 만들어낸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활동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가치와 역량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걸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나의 가치와 역량을 진단하기 위해서 특별히 PSAD 가치와 역량 그 진단과 그 개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PSAD 가치와 역량 진단 시스템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개인의 근원적 5가치의 역량을 진단하고 인성 5역량 면역 증후 효과를 분석을 기반으로 근원적 가치 역량 기반 자아 정체성을 개발하고 전인격의 완전 자아 역량을 개발하는 그런 시스템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PS 인성 역량 진단 시스템을 개발한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인하대학교 명예교수인 이견 박사가 대학에 있을 때 30연구로 그 이론이 정립되었으며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창의인성과 기업가치 능력 개발에 관한 외에 8권의 관련 학술 서적을 읽고 자아실현 능력 진단 방법과 자아실 리더십 능력 진단 시스템 및 진단 방법, 조직의 자아실현 능력 진단 시스템 및 진단 방법과 자아실현 전략 경영 능력 진단 시스템 및 그 진단 방법을 특허로 획득하였습니다. 이러한 특허와 연구 결과를 기반해서 PS 인성형 진단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러한 진단 시스템은 바로 우리나라 초중고 대학생과 한국과 중국의 1000여 개 이상 기업에서 그 이론이 실증되었고 동시에 PSAD 진단에 따르는 개인 행동 예측이 최소 85%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PSAD의 가치와 영향 진단 목적과 그 효과를 보게 되면은 첫째, 근원적 가치와 5 역량을 진단하고 가치와 인성과 역량을 개발하고 지각 능력과 지능을 지속적으로 함양하고 지식과 기술을 자율적으로 탐구하게 하며 가치 인적 영향 5단계로 나아가서 전인격 개발을 도모하고 완전 자아 실현의 역량 함양을 기반으로 제공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바와 같이 가치와 인적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치 인적의 3요소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 3요소를 보게 되면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근원적 5가치 역량의 기반 정체성과 그리고 비전과 목표를 했습니다. 이들이 각각 가치 인적 역량 개발에 적용한 그 비율을 보게 되면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이 40에서 50%가 되고 근원적 가치 역량 기반 정체성이 바로 30%고 비전과 목표가 10에서 20%입니다. 이 비전과 목표는 주로 가치와 역량 기반 정체성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의 40에서 50%, 근원적 5가치 역량이 전체적으로 40에서 50% 차지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그림을 나타내보면은 그림 4-20을 보시게 되면은 위쪽에 있는 부분, 녹색 부분이 바로 근원적 5가치 역량입니다. 이 5가치와 역량이 바로 근원적 5가치 역량 기반 자아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이 자아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 스킬 등이 스키마를 형성해서 이 2가지가 상호 결합해서 우리가 전인격의 가치 인적 역량을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학교에서 지식과 경험, 스킬 등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전에 본 바와 같이 지식과 경험, 스킬 등은 우리가 가치와 인적 역량 형성에서 40에서 50%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전인격의 가치, 인적인 개발하기 위해서는 바로 근원적 5가치와 역량을 개발해야 될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PSD 가치 역량 진단 시스템은 근원적 5가치 역량을 진단하고 전인격과 완전 자아실의 역량을 개발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PSD 가치 역량 진단에 대한 그 항목과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구체를 보게 되면 크게 4가지 진단 항목으로 나누어요. 첫째는 근원적 5가치 역량 발현 패턴이고, 두 번째 가치와 기반 인적 역량을 진단하고, 세 번째 인격과 전인격을 진단하고, 네 번째 근원적 5가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면역 증가 효과를 우리가 진단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근원적 5가치 역량 발현 패턴을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근원적 5가치 역량의 기반 자아 정체성과 근원 5가치 역량의 활성화와 근원적 가치 영향력과 가치 수명 주기와 가치 영향 발현 영향 요인을 진단합니다. 여기서 정체성에는 무엇이냐 하게 되면 바로 근원적 5가치 역량과 행동 유발을 위한 내재적 동기를 진단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정체성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 같이 자기의 본질 구현을 위해서 주도적 역할을 만들어냅니다. 이 주도 역할 하나 하는 것은 바로 정체성이 있나 없나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체성이 확립될 경우에는 바로 이 내재적 동기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원 5가치 역량 활성화 진단입니다. 이 활성화는 무엇이냐? 바로 행동이 나타나는 빈도입니다. 인간의 경우에 동기가 행동을 유발하는 단서가 되지만 동기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행동을 유발하는 거 아닙니다. 동기가 있더라도 행동이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원적 5가치 역량 활성화는 바로 근원적 5가치 역량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동의 빈도를 측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근원적 5가치 역량의 영향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인간의 행동은 바로 몰입할 때 성과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영향력은 바로 행동의 몰입을 측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근원적 5가치 역량 기반 행동 몰입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가치 역량 수명주기입니다. 이 수명주기라는 것은 우리가 가치 역량 개발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와 역량 수명주기의 개인의 위치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가치 역량 발휘 영향력이, 즉 근원적 5가치와의 활성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발현 영향 요인을 진단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치와 기반 인적 역량 능력으로 어디서 주로 사용되느냐? 바로 진로 지도나 적성 개발이나 직업의 진화, 인적 역량 개발이나 조직 역량 개발 또는 가치와 조직 역량 포트폴리오를 개발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조직에서 5 근원적 가치 역량 모두가 갖추고 있다면 그 조직은 바로 목적 달성, 문제 해결 능력이 바로 기업 가족 또는 완전 자아실현 능력 단계는 조직이 될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가치 행동 포지션과 전인격 진단입니다. 가치 역량 인성적 사회적 행동의 조화성을 진단하고 가치와 기반 인적 개발 5단계에서의 위치를 진단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공부와 같이 가치와 기반 인적 5단계에서 5단계가 나아갈수록 인간은 인적이 아주 활성화되고 문제 해결, 목적 달성 능력이 활성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근원적 5가치와 역량 면역 증가 효과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면역 증가 효과를 기반으로 해서 가치와 역량을 개발하게 되면 최단 시간에 가장 효과적인 바로 가치 역량 개발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가치와 역량 증가 효과를 진단을 통해서 지배적이고 협력적인 근원적 가치 역량을 찾아서 근원적 가치와 역량 개발을 위한 최적 학습 내용과 방법을 제시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 가치와 역량 자생 능력을 측정합니다. 인성공의 면역 증가 효과를 기반하는 그 자생 능력을 측정하면서 우리는 바로 가치 역량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 이상의 인성 역량을 기반해서 자아 정체를 가진 개인의 완전 자아실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가치와 역량을 진단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PSD 가치와 역량 발현 패턴 진단 1예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치와 역량 발현 패턴이라는 것은 좀 전에 설명드린 바 같이 근원적 5 가치와 역량의 정체성 지수와 활동성과
영향력 지수를 측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 지수는 바로 표준 정체성 지수가 0.29이고 표준 활성화 지수 33.4이고 표준 영향력 지수는 15.36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바로 5가치 영향 발현 패턴을 진단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단 예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근원적 5가치 영향 중에 자기 조직과 동기부여 가치상 관계관리 능력이 정체성 지수는 모두가 0.29보다 큽니다. 따라서 이 4가지 자원은 바로 내재적 동기를 유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환경 리드 영향은 0.20이기 때문에 표준 정체성 지수 미만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환경 리드의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내재 동기 유발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활동성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의 경우에는 동기부여와 가치 창출 능력이 각각 34.20이고 40.40으로서 활동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경우에 이 사람은 바로 이 사람 행동에서 85% 이상에서 바로 이러한 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조직화와 관계관리와 환경 리드 부분에서는 바로 활동 지수가 표준 미만입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바로 자기 조직화와 관계와 환경 리드 행동은 잘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영향력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가치 창출 부분에서 20.43으로서 표준 지수 15.36보다 높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가치 창출 부분에서 아주 몰입하고 즐거운 행동을 합니다. 이에 비해서 자기 조직화나 동기부여나 관계관리나 환경 리드 부분에서는 별로 그렇게 몰입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근원적 5가지 영향의 발현 패턴, 즉 정체성과 활동성 영향 지수를 알게 되면은 이 사람의 행동 패턴을 알 수 있게 되고, 또한 이런 3가지의 지수를 통해서 우리가 각각 근원적 가치 영향의 수명 주기 단계를 지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근원적 5가지 영향 수명 주기에 따라서 가치 영향의 수명 주기가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게 되면은 바로 가치 행동 포지션의 그 진단 예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PSD 가치 행동 포지션은 가치와 행동에서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의 조화로움을 진단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가 조화로울 경우 바로 이 사람은 완전 자아실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의 가치와 행동 포지션을 바로 XX, Y와 Z, Z의 포지션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개인의 행동 포지션과 XX, Y와 Z, Z 값에 따라서 개인 행동 포지션을 규범적이고 쏠림과 양극화 3가지 포지션을 나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규범적 포지션은 바로 XX, Y와 Z, Z 값이 30, 50, 20에 접근할 때 우리가 규범적 포지션입니다. 이 규범적 포지션에 접근한 사람은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가 조화롭게 나간 사람이고, 쏠림 포지션은 바로 XX 또는 Z, Z 중 어느 하나로 쏠린다 하는 것입니다. 우측에 있는 표를 보시게 되면 가치 창출을 보시게 되면 60, 20, 20입니다. 이건 바로 XX로 쏠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가치 창출 포지션, 쏠림 포지션입니다. 이에 비해서 자기 조직화를 보게 되면 40, 40, 20으로서 이 44, 20 포지션은 바로 30, 50, 20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조직화는 바로 규범적 포지션에 접근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양극화 포지션을 보게 되면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 형성이 미흡하거나 양극화될 때입니다. 이 경우를 보면 YY가 적고 XX와 Z가 대등할 경우입니다. 우측에 있는 표를 보게 되면 동기부여를 보시게 되면 40, 20, 40, 즉 YY가 적고 XX와 ZZ가 크다 하는 이거 양극화 포지션입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 형성이 미흡하거나 양극화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포지션에 따라서 개인 행동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양극화 행동 포지션은 개인의 가치와 영향 발현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규범적 행동 포지션은 완전 자아 실현의 기반을 제공되고, 개인적, 사회적 및 자아가 조화롭고 영향이 클 경우 쏠림 포지션을 보이기도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천재성을 가질 경우 양극화 행동 포지션을 보이기도 하고요. 근원적 5가치와 영향 포지션 중에 3개 이상의 규범적 또는 쏠림 포지션에 속할 경우 개인의 가치 영향은 자율적이거나 자생적으로 성장합니다.
근원적 다섯 가치 영향 포지션 중에서 지배적 행동 포지션이 없을 경우에는 양극화 행동 성향을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PSAD 한 가치 영향 진단 프로세스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그림 1-24에 나타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림 1-24를 보게 되면은 먼저 진단을 사전 준비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를 보게 되면은 진단을 개인의 자기 보고가 있습니다. 이 개인의 자기 보고는 근원적 다섯 가치와 영향에 대해서 각각 5문항씩, 전체가 25문항입니다. 이 25개 문항에 대해서 개인이 자기 보고를 합니다. 자기 보고를 하게 되면은 바로 피해서 근원적 가치 영향 진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성오해 면역증 효과를 분석하고, 가치의 영향을 위한 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가치의 영향 개발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가치 영향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가치와 영향 정체성을 기반해서 학습 성과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근원적 다섯 가치 영향의 수명 주기가 3년에서 5년이므로 3년 주기로 가치 영향 진단 개발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이런 PSAD의 가치 영향 진단 이 프로세스는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설명한 4가지 특허가 바로 이 진단 품질을 보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그 진단 시스템 모두 AI 시스템으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성과 또한 신뢰성과 상호 구조성에 의해서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진단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 인적 영향 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가치와 영향은 바로 개인 인적 영향 개발의 기초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성 영향 개발 학습은 바로 PSAD 인성 오해 영향 진단 면역 증가 효과 분석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근원적 다섯 가치 영향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바와 같이 우리가 가치 영향이나 파워 프로세스 학습은 바로 가치화와 최적 의사결정을 만들어내고, 창의 영향을 함양하고, 성청정은 자아 정화를 만들어내고, 자아 조화성을 만들어내서 완전 자아실로 나아가게 하고, 파워 역할 변이를 방지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파워 영향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세스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파워 프로세스나 가치 영향을 개발해서 이러한 삶을 누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까지 강의해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PSAD 인성 오해 영향 진단 시스템을 기반으로 자신의 인성 영향 진단과 개발 희망하신 분은 인하프라임 경영연구소 또는 032-428-0333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기 정화 영향 개발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